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유치 문제가 오랜 수건 사업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불이 붙은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남도의회 정경선 보건복지환경위원장 그리고 김순호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전남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요즘 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또 일부는 너무 과잉 대응이지 않냐라는 그런 여론도 있지만 먼저 우리 도민들의, 우리 또 시민들의 건강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대응하는 데 서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개인 행동 안전 수칙을 좀 잘 지켜서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게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권 보호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로서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책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중증 질환 치료 전문 병원이 없는 지역이 우리 전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30년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요. 지난 22일 날 전라남도 임시회에서 본위원 발의로 해서 전남 도내 의과대학 유치 설립 촉구의 건을 상정을 해서 전체 58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었고 전체 만장일치로 이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목포와 순천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죠. 그 시민들의 주도로 또 100만인 서명 운동도 그렇게 전개해 왔었고요. 민관학 모두가 함께 중앙정부에 꾸준히 이렇게 건의를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운 그런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문제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남도는 이번에 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의과대학 유치를 3대 핵심 과제로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대학의 기회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9년도 교육부에서도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조사를 했었는데 그 연구 용역 조사가 12월에 발표가 됐었죠. 그 발표 결과를 보면 비시, 그러니까 편익과 비용 면에서 1.76이라는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의료 불평등 해소라든가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에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도내 의과대학이 꼭 설립이 돼야 된다는 그런 도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이번에는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남에는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보니까요. 아마도 네.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일 것 같은데요. 어떤 불편함이 있나요? 예. 현재 상황을 한번 저는 다시 짚어보고 싶은데 전남에 이제 의과대학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국적으로 의료 권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상급 병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 최상급 병원이 전국에 42개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전남권에 또 3개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전남대학교 병원, 조선대학교 병원, 순천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이렇게 3개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면은 광주권에 있고 화순에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이제 이걸 따로 대학병원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전남권에는 의과대학 병원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이제 의료 수요에 비해서 이제 의료 공급이 완화하지 않기 때문에 전남의 뭐 지리적인 특성, 유인 도서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응급 의료 수요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또 이제 중증이나 난이도가 높은 이런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역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지 않고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이렇게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필요한 만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제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우리 지역 전남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1명이 나왔었습니다. 나주 쪽에서 1명이 나왔었는데 이제
치료가 됐거든요. 치료가 되고 이제 아직까지는 더 안 나온 상황인데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이 아닌 전남 지역에서 이런 위기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전남의 그 지리적 여건상 응급 처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고령자들이 많거든요. 고령자들이 많고 지금 현재 통계로 보면 또 뭐 그 간염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남이 수치가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유행을 했다면 우리가 적절히 대응을 해가지고 확산이 안 되게 하고 치료를 할 수 있었을까 큰 의문입니다. 이게 이쪽에 아직 크게 유행 안 한 거는 아직까지 정말 다행이라고 보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상당히 좀 정말 이게 좀 열악한 우리 의료 인프라가 많이 드러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이제 수치상으로 보니까 의료 인력도 전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참 적습니다. 이제 전체 의사 수가 지금 3,100명인데 공중보건이 포함해서 이게 1만 명당 의사 수가 25.3명. 그래서 전국 평균은 30명인데 거기에 많이 못 미치고요. 그리고 그 의료 치약 그 기초자치단체가 상당히 17개 시군이 이제 상당히 의료 사각지대다 이렇게 이제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만약에 이쪽에 더 확산이 됐으면 위험했다. 특히나 또 문제되는 게 감염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감염병 전문의가 전남 지역에 목포 한국병원, 순천 성가로르병원에 각 한 명씩 2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음압병상이 요새 이제 코로나 환자가 되면 격리해가지고 치료하는 음압병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목포 병원에 10개 있는데 감염병 주치의가 없다고 합니다. 전남 지역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나주에서 발생한 환자도 그 광주에 있는 조선대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격리해서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의료 인프라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쪽에 확산이 되면 굉장히 큰 뭔가 이제 위해가 됐겠지만, 아직은 안 돼서 참 다행이지만 이걸 짚어보고 의료 인프라를 좀 더 구축하는데 좀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남의 의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조금 더 안타깝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네, 지금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전남 지역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좀 구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약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김순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대학병원도 좋지만은 대학병원 수준급의 의료기관에 들어오면은 당연히 그 부분도 아마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들일 겁니다. 근데 그 대학병원 수준급의 병원이 들어오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그 비용 면이라든 그걸 감당하기 사실은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이 감염병 질환이라든가 그 만성 질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초고령 사회를 접어들면서 그리고 또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섬이나 산간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상당히 의학 취약지구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학병원급의 그런 큰 대형 병원이 들어서서 우리 도민들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 개인 병원이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버겁기도 하고 그 개인 병원의 그 의료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장비는 참 좋고 돈만 들이면은 좋은 장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독하고 진단하고 검사할 수 있는 그 의료 인력의 아주 더 중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큰 대형 병원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우리 주민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 우리 전남도내 의사 총 수가 3,131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순호 비서님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는 현재 1만 명당 의사 수가 5.3명으로 됐거든요. 근데 전국 최고가 29.7%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그 수에 못 미치는 현상이고, 전남은 이제 또 유인도수가 한 470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59%, 60%를 차지하는 276개의 도서가 우리 전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7만 한 3천 명이 우리 도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관이 없는 곳도 166곳이나 됩니다. 그것도 뭐 전국 비교를 받는다면 60%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그런 응급의료 취약지구도 전국 99개소에서 17개소밖에 안 되는 우리 전국의 그런 17%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남의 우리 현재 노인 인구 수만 보더라도 65세 이상이 전국 평균 14.8%예요. 근데 우리 전남은 21.9%로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전남의 그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부족한 현상이라는 것을 누구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음압병상도 국립 목포병원에 10개 병상이 있다지만 그 의료진이 없어 그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개선되기 전에 음압병실이다 보니까 원래 1인실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인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음압병상으로서 기능 효과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주의 확진자도 저도병에 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 전남이 의료 인력이 열악하다는 거 누구도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의대가 유치가 돼서 거기에 부속 병원이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이게 또 지역 간 불균형이 될 수도 있다는 네, 거에 좀 그렇죠. 심각한 예, 것 예. 같은데요.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올해 3대 핵심 과제 의과대학 유치를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전남의 노력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앞으로의 노력과 계획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의과대학이 유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우리 목포대학교에서는 2008년도에 의과대학 설립 정책 포럼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발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전남도에서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 이렇게 건의를 한 사실이 있어요. 2009년도에 전남도청에 또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도 또 건의를 했었고, 또 그해 2011년도에도 추가로 이렇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큰 성과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및 발전 방안 연구 영역을 목포대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치권과 연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설립 활동에 대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목포대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의과대학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저희들이 이제 목포대학교에서도 하고 여러 정치권에서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지난 19년도에 목포대학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영역에 착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난 12월에 연구 영역 결과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연구 영역 결과 발표를 보면은 BC, 그러니까 비용과 편익 분석에 대해서 1.76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상당한 경제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도출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2018년도에 개원한 양산 부산대학교의 BC를 보면은 1.05, 그리고 지금 현재 건립 계획 중인 군산 전북대 병원을 보면 1.10으로 해서 우리 목포대 의대 유치를 했을 경우와 비용과 편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치수, 그러니까 1.76이라는 그런 치수가 나와서 우리 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도 되고 우리 이 지역의 의료 인프라 구축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러한 연구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우리 전남의 의과대학 정원을 좀 확충하는데 또 확충을 해서 신설 인가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촉구 건의안을 하고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 있어서 SNS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남의 3대 핵심 과제로 첫 번째가 의과대학 유치하는 게 첫 번째 과제로 삼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한 말씀 붙이자면 사실은 이게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의 의료 수요가 많이 있는데 이것에 의료 공급, 의료 서비스가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논의가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해결 방안으로 대학병원을 유치를 하겠다. 전남도에서는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정해놓고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은 그러면 전남도에 꼭 대학병원을 유치해야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대학병원은 아니더라도
그것에 걸맞는 대형 병원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지역에 의료 수요가 많은 부분에 특화된 병원을 유치를 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의료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의료 서비스가 저희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지금 현행도 의료 인력들이 아까 부족하다고 했는데 있는 의료 인력들도 사실은 이 지역에 있지 않고 다른 데서 다 수급이 됩니다. 상주하지 않고 다른 데서 수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료 인력들이 이쪽에 와서 상주할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메리트라는 것은 그분들이 여기 병원에 가면 내가 연구도 할 수 있고 좀 임상 경험도 쌓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좋은 메리트를 만들어 줘야 그런 분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만드는 방향으로 꼭 대학병원 유치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도 좀 함께 전남도에서 검토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도 함께 해서 같이 우리 대학병원 유치와 방금 우리 김선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학병원의 수준급의 의료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의과대학도 설립도 중요하긴 하지만 대학 병원 수준급의 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뭐 두 분 다 이렇게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뭐 대학 병원급의 병원이 유치되고 의과대학 유치됨으로써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변화가 있겠죠. 의과대학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자치단체와 지역 경제에 상당한 투자 수익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이 운영이 된다면 1조 이상의 재정 지출이 수반이 되고요. 이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그 영역 결과를 보니까 재정 지출이 약 1조 726억 정도가 되는데 그에 비해서 생산 유발 효과는 2조 한 4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 유발 효과는 한 2만 한 4천 명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서 비용이 줄어들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좀 활성화하는데 조금이라도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도내에서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그 지역에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의료 인력뿐만이 아니라 부속병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부대 시설에 대한 취업 인력 이런 것으로 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전망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지역의 의료 수요를 잘 부응을 하려면 의과대학이 들어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의과대학 이야기를 하면서 뭐 경제 유발 효과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거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구호로 이용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꼭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부족한 의료 수요를 공급하는 것을 적절한 의과대학 설립을 포함해서 적절한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전남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남은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전남 어디에 있든 어디에 유치가 되든 우리 전남 도민들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다면은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겠죠. 뭐 목포, 순천 이렇게 같이 함께 노력을 한다지만은 물론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본다면 사실 목포가 조금은 더 유리한 입장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다시피 오감에 우리 대학 부지도 이렇게 아껴놓은 땅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학 부지 유치하기도 사실은 좋고 또 특히나 이제 동부권에 비해서 서부권이 의료 취약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안의 섬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 전남의 이제 목포에 좀 유치되는 게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 김순호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대학병원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과대학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도 바람이 있다면은 이번만큼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의과대학과 그 부속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전남의 수건사업의 의대 유치 이번에는 정치적 이용이 아닌 주민들을 위해서 유치되길 저도 기대해보고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남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의 민낯이 다시 드러나면서 의과대학 유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남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과대학이 유치돼 도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